많이 어려워하시죠, 여러분? 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 하다가 저희 연극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는 과학사를 주제로 연극을 준비해봤고요. 이제 등장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이 등장합니다. 연극을 보실 때 각 과학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지 그 부분을 약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극 시작하면 이제 밖에 못 나가시고요. 폰이 울리거나 만약에 진동 소리가 들리면 옆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희 안 보인다. 지금 다들 끄셨죠? 다들 끄셨나요? 네, 다들 끄신 것 같은데 연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우리는 나가 먹어야 돼요. 저희는 알아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모두들 제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났고 철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검사직을 맡고 있죠. 오늘 제가 맡은 사건은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뉴턴이라는 자가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이 학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 뭡니까? 이번 재판으로 아주 혼쭐을 내줄 작정입니다. 오늘 재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아참, 곧 있으면 판사님이 입장하실 텐데 그때 모두 일어나셔야 되는 건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저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예전에 이 자리에 재판을 받으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에 갇히는 벌을 받았죠. 그 일 때문인지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뉴턴과 친분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빨리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아이작 뉴턴입니다. 전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무렵에 유럽 전역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죠. 하지만 그 시기에 저는 가장 일생에서 생산적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혹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 이전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과학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진리에 가까운 걸 말한다고 한 건데 뭔가 오해가 생겨 이런 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제 의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아이작 뉴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조효진 진술해 주십시오. 피고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발간하였고 그 책에서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젊은 학도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과거부터 가르쳐지던 내용들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저 아리스토텔레스는 피고 아이작 뉴턴을 기소하는 바입니다. 본 법정은 기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검사, 피고 신문 맡으십시오. 피고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쓴 아이작 뉴턴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프린키피아는 무슨 내용입니까?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에서는 운동의 법칙, 2권에서는 유체 속에서의 물체의 운동, 그리고 3권에서는 만류인력을 다루고 있죠. 먼저 1권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책을 보니 운동의 법칙이 3개가 있던데 그중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군요.
관성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소리입니다. 정지해 있는 것은 계속 정지해 있을 것이고 움직이는 것은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판사님, 반증할 수 있도록 실험을 보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네, 허락합니다. 물체를 밀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물체에 처음에 밀어준 힘 말고는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물체는 결국 정지했습니다. 피고 말대로라면 물체는 계속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물체는 표면에서 마찰력이라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어 멈춘 것이지요. 그건 어떻게 증명하죠? 마찰력으로 인해 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열이 발생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판사님, 지금 피고가 근거 없는 소리로 주장하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학자들은 물체는 정지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실험으로 보였죠. 어떤 물체든 결국 정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상으로 인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검사 계속해 주십시오. 갈릴레오,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아니 그런데 진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아? 난 등속 운동을 할 것 같은데. 이건 또 뭔 소리야? 물체에 힘을 가해지지 않는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원운동을 하는 게 맞잖아. 행성들도 다 그렇게 움직이는데. 나 참 이런 것도 변호사라고. 변호사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검사 계속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3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는 케플러라는 학자가 주장한 행성은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라는 케플러 1법칙을 토대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또 뭐죠? 두 물체가 있을 때 그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 힘으로 서로를 잡아당긴다는 것이죠. 그건 또 어떻게 증명하죠? 전체 운동을 분석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서로 잡아당기면 결국 충돌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중심으로 힘을 받긴 하지만 원의 중심을 향하진 않습니다.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은 아닙니다. 그건 현상을 다른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 아닙니까? 우연히 끼워 맞춰졌을 뿐이고 게다가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판사님, 판사님, 판사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스승님이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하늘은 이상적인 공간이므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건 뭐라 반박할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로 하나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야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거라면 관측 결과가 있습니다. 티코브레란 분께서 평생을 걸쳐 관측한 것을 케플러란 분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운동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큰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실증을 잘못했겠죠. 티코브레는 평생을 걸쳐 관측한 투여한 분이며 케플러는 그 지루한 계산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행성이 이산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한다? 그런 망상을 믿을 바에는 측정 결과를 믿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럼 플라톤의 말을 믿고 연구한 과학자들은 다 바보라는 겁니까? 그들도 자신의 일생을 연구해 바친 과학자들입니다. 두 분 목소리 낮추세요. 왜 사람 자는데 자꾸 깨워봐. 여기 신성한 법정입니다. 또 시끄러워질시 두 분 다 퇴장 좋지 않습니까? 참, 지금까지 졸아놓고 뭔 신성한 법정이야. 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전 재판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전 제가 연구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그것을 재판을 통해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셨죠? 저 고집불통 검사가 제 말을 듣지도 않는 것을요. 솔직히 제 말을 이렇게 무시하니 화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지지 않을 겁니다. 참 진행될수록 어이가 없는 사건입니다. 판사는 어제 뭘 했는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고 있고 또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라는 자는 아까부터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선배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도 실험을 하고 발표를 하고
과학자들에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저놈이 뭐라고 이것을 반박한다는 말입니까? 어린 것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예근하게 느껴져서 살살하려 했으나 안 되겠습니다. 아주 혼줄을 대줘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놈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변호사는 법정에 놀러 왔습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이죠. 아니 말을 하시요 말을.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식으로 할 거면 집에서 자면서 하는 게 그럼 다시 시작합시다. 갈릴레오, 너 저 검사가 연구한 반박한 거 있잖아. 낙하 실험. 아,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거니까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훨씬 수월해질 거야. 한번 자신 있게 나와서 해봐. 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할 수 있어. 두 분 협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 검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분과 플라스틱 공을 동시에 떨어뜨린다면 뭐가 먼저 떨어지게 될까요? 당연히 세공이 먼저죠. 낙하하는 속도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무거운 세공이 더 먼저 떨어지겠죠. 아닙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공 상태에서는 두 물체가 무게에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판사님, 이를 실험으로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네, 허락합니다. 혹시 나와서 실험을 도와주시겠어요? 수분과 플라스틱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무겁죠? 세공. 네, 같은 높이 이쯤에서 동시에 떨어뜨려 주시면 동시에 떨어지는 거 보셨나요? 예. 이처럼 미장과학자들이 주장한 과학은 실제 실험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뉴턴이라는 자는 미장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연구하여 이러한 결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진리를 다룬다기보다는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재판을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명심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판사님 잠시만요.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다룬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과학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제가 대신 말해드리겠습니다, 검사님. 아무리 천재인 사람일지라도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는 과학적 발견을 해낸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과학자들이 한 것을 보고 과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 합시다. 자, 그럼 검사 고용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검사는 피고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가택연금에 처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럼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선대 과학자들의 노력은 대단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제가 과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천동설은 지동설로 대체되었고 행성이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케플러라는 분이 의해 타원궤도를 그린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네, 그럼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피고 아이작 뉴턴이 주장한 과학이 이전 과학과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과학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본 법정은 혁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아이작 뉴턴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나 잘했지? 잘했잖아. 아이, 한 것도 없으면서 뭘 잘해. 아이 그래도 그래, 잘했다고 해줄게. 그래 그럼 갈게. 그래, 가져가. 아, 저기 잠시 강사님. 아직 할 말이 더 남았습니까? 재판에서 이겼으면 됐지. 얼마나 날 더 비참하게 할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강사님이 과학적으로 이러한 길을 깔아놓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이러한 업적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있어 큰 거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깨를 디딘 것입니다. 진리의 숲에서 당신의 어깨를 딛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나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보시다시피 제가 재판에 이겨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제가 한 말이 다 맞는 말일까요? 전 우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진리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의 어깨를 딛고 더 많은 것을 보았으면 또 누군가가 제 어깨를 딛고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을 보게 되겠죠. 이 어깨를 딛고 일어난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전 과학자들이 한 연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꾸준히 연구와 관찰을 하여야 합니다. 그 길은 매우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다면 동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후시대 사람들에게까지 남는 위인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러나 거인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 때면 저의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판사 역을 맡은 양동비라고 합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을 맡은 양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선 역을 맡은 이현용이라고 합니다.